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정수석이 그걸 알아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첫째,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조국 장관 이슈 여기부터입니다. 2위 조국 장관의 손을 거친 뒤에 블라인드 조항, 깜깜이 조항이 추가됐다. 조국 장관이 이 사모펀드 의혹의 몸통이 되는 걸까요? 이 펀드 보고서와 관련된 논란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영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일체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 처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 알 수가 없는 그 소리 맨날 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저희가 어제 이 펀드 보고서 관련해서 급조된 이 보고서가 조국 장관이 요청했다. 라는 보도를 전해드렸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블라인드 조항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사건에서 지금 조국 장관이 계속 저 성문회와 인사 그 기자회견 간담회 때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게 블라인드 펀드인지도 이제서야 알았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운영보고서를 찾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즉 조국 장관은 예를 들어 저 펀드라는 자체도 몰랐고 블라인드 펀드였다면 사실 이 사모펀드의 존재나 투자에 대해서 사실 몰랐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검찰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는 걸 보면 조국 장관이 이 펀드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을 이제 시사해주는 증거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게 코링크 P의 이제 투자 운영 보고서예요. 근데 이 투자 운영 보고서가 이게 원래는 이게 6월 달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 이번 이제 기자 간담회를 직전에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코링크 P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겸 교수가. 근데 이제 이 펀드에서 만들어서 집으로 갖다 줬는데 당시에 집에 조국 장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경심 교수는 영주의 동양대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국 장관한테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안이었어요. 근데 초안에 보니까 이 블라인드 펀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이 없는 거죠. 저기 지금 화면에 그렇죠. 나온 거죠. 저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서 그 이야기를 넣어서 다시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지금 코링크 P 측 관계자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투자 운영 보고서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거 아닌가? 그럼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이 펀드가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펀드 운영 보고서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지시한 역할, 이 문제가 사실 검찰 수사에서 핵심적 관건이 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구장차님, 그러니까 원래 있지도 않은 보고서를 급조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것조차 퇴짜를 맞아서 바꿔놨고 거기다 깜깜이 조항을 넣어놓은 거다. 네. 그러니까 이 기자 간담회 할 때 조 후보자가 별도로 준비를 해와서 기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유일했었잖아요. 네, 이 펀드 운영 보고서에는 뭐 이렇게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운영 방침상 이 투자 대상을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투자한 것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이 조 후보자가 가지고 나와서 이 기자 간담회 때 공개를 한 건데 최근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이 운영 보고서가 이 조국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이 됐었고 또 전달된 이후에 이 정경심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요청으로 이 블라인드 펀드는
이 투자 대상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이 후에 이 첨삭됐다라는 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검찰 말로 나온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는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부인만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이 검찰발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도 이 펀드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보고서 작성에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금 낳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장관 측의 해명도 한번 같이 볼까요? 짚어봐야 됩니다. 펀드 보고서 집에서 직접 전달받았고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수정 요청을 한 적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저게 이제 처음 이 운영 보고서가 노출이 된 게 기자간담회 때요. 그때 조국 당시 후보자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제가 집에서 찾아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저 운영 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저 작성이 돼서 주기적으로 뭔가 그 투자자들에게 전달됐던 그런 운영 보고서로 이해하도록 말을 했어요. 근데 보면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던 운영 보고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대비해서 8월 중순쯤에 정경심 교수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운영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말했던 마치 이전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아 맞아 그런 보고서가 있었지 하면서 찾아봤던 것처럼 얘기한 그 정황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나온 블라인드 펀드라서 뭐 투자 대상을 밝혀줄 수 없다라는 특정 문구가 들어가는 그런 운영 보고서를 요구했다라는 거는 조국 장관이 뭔가 이 펀드와 관련해서 그리고 코링크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관련해서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리고 2017년 7월에 그 블루코어 펀드에 이 10억 얼마를 그 투자를 했는데 그때가 민정수석 때였기 때문에 예. 아 이것이 이게 직접 투자처럼 된 거라서 이렇게 밝혀지면은 내가 장관이 되는데 상당히 불리하겠다. 이거는 그 공직자윤리법에 바로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겠다라는 걸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런 운영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말이 앞뒤가 맞는 거죠. 또 다른 법조계 의견 한번 밑에서 저와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보시면 투자 블라인드 조항이라는 게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추가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당시 후보자였던 조국 장관이기 때문에 저 해명 수정 요청을 한 적 없고 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 윤종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조국 그 장관 쪽 입장에서 조국 장관 측은 그 전달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수정 요청을 한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회사 측에 수정 요청을 한 것은 현재까지 보도에 따르면 이제 정 교수가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예, 있죠. 블라인드 조항은 정경심 교수가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누가 그 수정 요청을 했는지 그거 자체는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윤 교수님께도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족펀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국 장관의 개입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즉각 조국 부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 한마디로 국민과의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혐의가 드러났다면 조국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이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당장 조국 부부의 휴대폰 압수수색하십시오. 지금 누구에 의해 어떤 치밀하고도 은밀한 증거인멸, 말 맞추기, 꼬리 자르기가 자행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문서 위조가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수 변호사님, 저게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조국 장관 본인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인지 뭐 증거인멸 교사인지 뭐 어떤 게 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전해지기로는 검찰에서 이 운용 보고서 내용 조작이라고 보다 이건 사문서이기 때문에 뭐 안에 허위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처벌될 거는 아닌데요. 여하튼 이 운용 보고서 조작과 관련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죄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그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인멸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도록 했다? 그게 뭐 직접적인 증거인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소식에 대해서는, 뉴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입니다. 이게 과연 증거인멸,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증거인멸이 가능한가? 이 운영보고서 조작만 가지고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혐의가 약하다는 얘기, 의혹이 약하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이제 직접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증거, 이게 운영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를 그 증거인멸 교사로 볼 수 있는지. 그러면 어쨌든 말씀인즉슨 검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이 포인트를 집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사안들을 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꼼꼼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증거인멸의 교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검토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검토 수준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펀드 보고서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요.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오촌 조카 부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체 같이 확인해 봅니다.